주술회전 세계관에서 가장 잔혹한 의식이라 불리는 사멸회유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신가요? 켄자쿠가 설계한 이 전대미문의 주술 의식은 총 8가지 기본 규칙으로 구동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모든 플레이어가 술식 각성 후 19일 이내에 결계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술식 박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술식 박탈이 단순한 능력 상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술식은 뇌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박탈은 곧 뇌사에 가까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규칙을 어긴 자가 입장을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비참가자가 결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강제로 플레이어가 된다는 조항이죠.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까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가장 잔인한 부분인 포인트 획득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의 목숨은 5점이며 일반인의 목숨은 단 1점으로 계산됩니다. 켄자쿠는 왜 주술사와 비주술사의 가치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력의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포인트의 활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권한을 다룹니다. 플레이어는 100포인트를 소모하여 코가네에게 새로운 규칙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하려는 규칙이 사멸회유의 영속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야 승인됩니다. 이는 게임의 마스터인 켄자쿠가 설정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포인트의 변동이 없는 플레이어에게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19일 동안 포인트의 변화가 없다면 해당 플레이어 역시 술식 박탈로 사망합니다. 즉 사멸회유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륙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규칙은 코가네라는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명시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코가네를 배정받아 소통하고 점수를 확인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멸회유의 결계는 일본 전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10개입니다. 아오모리부터 가고시마까지 이어진 이 결계들은 거대한 거점을 형성하고 있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현대의 술사가 아닌 과거의 술사들은 어떻게 참가했을까요? 그들은 수천 년 전 켄자쿠와 계약을 맺고 주물로 수육한 존재들입니다. 후식으로 메구미의 누나인 츠미키가 휘말린 것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할까요? 그녀는 켄자쿠에 의해 강제로 주물을 섭취당한 마킹된 일반인 케이스입니다. 이제 게임의 참가 조건이 얼마나 정교하고도 악랄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의 등장입니다. 이미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유지는 플레이어로 자동 등록되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는 이미 켄자쿠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룰의 빈틈을 이용해 유지는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려고 시도합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켄자쿠가 숨겨둔 진정한 의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단순히 강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를 주물러하려는 음모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죽이는 에너지는 모두 이 거대한 의식의 제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포인트를 보유한 의문의 술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400년 전의 강자로 오직 스쿠나와 싸우기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보다 더 위협적인 사건이 결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규칙을 변경하려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막 도착한 속보에 따르면 결계의 근간을 뒤흔들 제9의 규칙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규칙은 게임의 종료 조건이 아닌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과연 이 룰을 제안한 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미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카시모 하지메의 압도적인 전투가 공개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멸회유의 가장 잔혹한 학살자 중 한 명인 카시모 하지메의 행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는 400년 전의 주술사로서 오직 최강의 존재인 스쿠나와의 재회를 위해 수육했습니다. 카시모는 이미 200점이 넘는 점수를 획득하며 독보적인 강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력은 번개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 필중의 효과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쿄 제2결계에 진입한 판다와 하카리 킨지가 그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판다는 카시모의 압도적인 전격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도박 주술의 정점인 하카리 킨지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하카리는 곧바로 자신의 영역 전개인 좌살박도를 시전하여 전장을 도박판으로 바꿉니다. 이 영역의 핵심은 슬롯머신에서 잭팟을 터뜨려 무한한 주력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카시모는 처음 보는 현대 주술의 기괴한 복잡함에 당황하며 상황을 살핍니다. 결국 하카리는 확률을 뚫고 잭팟을 터뜨리며 불사신의 육체를 획득합니다. 불사신이 된 하카리와 번개의 카시모 사이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근접전이 벌어집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머리를 노려 단숨에 숨통을 끊으려 하지만 하카리의 자동 반전술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투는 바다 위로 옮겨지며 수중에서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번집니다. 카시모는 자신의 주력을 물속으로 방전시켜 염소가스를 발생시키는 지능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하카리는 독에 노출되면서도 끝까지 도박의 리듬을 잃지 않고 다음 잭팟을 노립니다. 이 격렬한 싸움 끝에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며 기묘한 동맹 관계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들의 전투가 끝난 후 3열회 이후에는 플레이어 간 점수 양도를 가능케 하는 10번째 룰이 추가됩니다. 이 룰의 추가는 치미키를 구출하려는 후식으로 메구미의 계획에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같은 시각 사쿠라지마 결계에서는 마키가 진정한 각성을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게임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강자들을 결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룰이 추가되는 타임라인과 각 플레이어의 점수 변동을 자세히 도표로 살펴봐야 합니다. 켄자쿠가 설계한 이 게임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의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카리와 카시모의 합류는 고조 사토루를 해방하기 위한 전력 보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시모는 여전히 스쿠나와의 대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지점은 센다이 결계에서 벌어진 오코츠 유타의 사파전입니다. 오코츠는 혼자서 리카를 소환하며 결계 내 최강자들을 차례로 격파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총 4개의 새로운 룰을 추가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3열 회유의 룰은 플레이어의 의지에 따라 게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켄자쿠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룰을 추가하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판을 짜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결계 내의 저주 농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카리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동료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카시모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일회성 술식을 아껴두며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하카리가 잭팟을 터뜨렸을 때 흐르는 음악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애니메이션풍의 아이돌 노래이며 이는 하카리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3열 회유가 각 인물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투 기록을 종합해볼 때 현재 아군 측은 상당한 점수와 강력한 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켄자쿠의 진정한 계획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결계에 거대한 이변이 발생하며 플레이어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새로운 룰을 들고 전장에 난입합니다. 과연 이 인물의 등장이 3열 회유를 어떤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3열 회유의 숨겨진 목적과 결계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이제 우리는 3열 회유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켄자쿠의 진짜 의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3열 회유는 단순히 주술사들의 전투를 위한 장이 아니라 거대한 의식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결계 내부에서 소모된 막대한 양의 주력은 모두 일본 전역에 설치된 결계의 경계로 모여들었습니다. 켄자쿠의 최종 목적은 바로 텐겐과 전 인류의 강제 동화를 통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천 년 동안 치밀하게 속박과 계약을 쌓아올리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텐겐은 이미 주령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었기에 주령 조술의 지배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3열 회유의 결계는 이 의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거대한 엔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각 결계에서 죽어간 수많은 주술사와 일반인들의 생명력은 이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망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켄자쿠가 효율적으로 주력을 뽑아내기 위해 룰을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룰 14번인 3열 회유의 종료 조건은 오직 치미키와 켄자쿠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의 사망뿐이었습니다. 이는 3열 회유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도살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후식으로 메구미의 누나인 치미키 역시 이 잔혹한 계획의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몸을 차지한 요로즈는 스쿠나를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며 비극을 가속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혼란을 틈타 후식으로 메구미의 육체를 빼앗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메구미의 영혼은 자신의 손으로 누나를 죽였다는 절망감 속에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모든 요소가 갖춰졌고 켄자쿠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 식신인 코가네를 협박하여 시스템 자체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모든 결계가 해제되면서 텐겐의 정화 결계는 무너지고 일본의 주술적 균형은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 유지를 비롯한 고전 측 학생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오코츠 유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결계 내의 강적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동료들을 지켰습니다. 마키는 주력이 완전히 사라진 천여주박의 힘으로 결계의 룰에 구애받지 않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사멸회유의 데이터상 가장 변칙적인 존재는 바로 이 무력한 인간들이 보여준 연대였습니다. 켄자쿠는 인류의 진화라는 명목하에 혼돈을 창조하려 했지만 주술사들은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았습니다. 텐겐의 본체는 결국 켄자쿠의 손에 넘어갔고 합체의 의식의 권한은 스쿠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미증류의 사태였으며 이제 최후의 전투인 이네마경 신주쿠 결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멸회유에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소멸하며 게임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카시모 하지메는 자신의 생에 단 한 번뿐인 술식을 개방하며 최강과의 전투 끝에 전사했습니다. 히구르마 히로미는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며 스쿠나의 죄를 단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멸회유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유대와 성장은 파멸을 막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결국 오코츠 유타의 기습에 의해 목이 베이며 자신의 길고 긴 계획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스쿠나에게 계승되었지만 주모자가 사라진 사멸회유 시스템은 불안정하게 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멸회유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주술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인류의 존망은 남아있는 주술사들이 스쿠나를 쓰러뜨릴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고조 사토루의 부활은 이 절망적인 게임에 비친 유일한 빛이자 승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사멸회유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스템을 설계한 악의를 단숨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계의 물리적 파괴가 아닌 룰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고전 측의 전략은 사멸회유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죽은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켄자쿠가 꿈꿨던 끝없는 혼돈은 결국 인간의 강인한 의지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사멸회유라는 극한의 모의고사는 우리에게 주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해치는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으로 변모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제 사멸회유의 모든 룰과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비극은 끝났고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주술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이야기를 매듭짓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술외전 사멸회유 분석,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